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는요, 이차함수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너 중3 때 이차함수 배웠기 때문에 이차함수 해함 쓸 때 얘가 일반형이고, 그 다음에 얘가 표준형인데,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 축방정식, 대칭성 이런 얘기들은 다 빠르게 나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차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첫 번째로 일단 이차함수 빠르게 그려낼 줄 아셔야 되죠.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바로 뭐 찾아야 돼? 대칭축 찾아. 그치? 그리고 꼭지점 좌표 알 수 있으면 꼭지점 좌표 찍어주고. 그게 끝이지. 맞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한 이제 접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단어는 뭐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봐봐. y는 fx라는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 맞지?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고 할게.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이 있다고 할게. 그럼 얘는요, 얘와 얘의 교점의 좌표는 요 놈의 근과 같지. 그치? 맞아. 그럼 잘 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는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네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됐을 거냐면 아래로 볼록하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것과 요거의 x좌표가 뭐랑 뭐다? 알파 베타 요거지. 그치? 결국에 아까 내가 너한테 계속 얘기했던 거였지. 그냥 차의 함수의 실근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같고요. 맞지? 차의 함수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지. 그치? 그 두 가지 알면 끝입니다. 사실 여기는요. 그럼 봐봐. 그 옆에 좀 적어 놓을래? 어딨냐면 220페이지면 아래 좀 적어봐. 첫 번째로요. 차의 함수의 이거는 근데 2차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실근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같고요. 두 번째로요. 차의 함수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221페이지. 221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위에 따라서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는 차의 함수의 실근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밑줄 여기 근의 개수가 아니고 실근 개수라고 좀 적어줄래요? 실근.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차의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컸다는 이야기는 실근이 몇 개였다는 이야기야? 2개였다는 이야기지. 그럼 교점이 몇 개였다? 2개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아래처럼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 차의 함수의 판별식이 0이었다는 이야기는 교점 개수가 몇 개였다는 이야기야? 실근이 하나니까 하나지. 그럼 어떻게 되어 있겠어? 이렇게 x축과 접하고 있는 상태겠죠. 맞지? x축과 접한다 몇 줄이야? 이거 정말 나중에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차의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서로 다른 두 확원을 가진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교점의 개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치?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래처럼 그림이 나왔겠네. 그치?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됐고요. 됐고 넘어가세요. 봐봐. 그럼 223페이지로 갈게요. 223페이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야, 2차 함수랑 x축뿐만이 아니라 2차 함수랑 이제 gx라는 그냥 1차 함수로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도요.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든지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나눌 수 있죠. 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없는 거지. 얘는요? 1개. 얘는 몇 개? 2개. 맞지? 그러면은 얘랑 얘는요. 얘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얘가 fx고 얘가 gx니까 fx-gx는 0의 실근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같았겠지. 그치? 얘의 실근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같았을 테니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고요. 얘의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하나였을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컸으면 교점이 2개였겠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보여? 판별식이 0보다 컸다. 그럼 뭐야? 실근 2개고 교점 2개였다는 이야기고 판별식이 0이었다.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판별식 0보다 작았다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맞지? 차이 함수의 판별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224페이지 1, 2, 3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이요. 이 두 개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하던지 두 개든지 이래야 되죠. 그치? 그럼 교점의 개수가 최소 한 개여야 되니까요. 차의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얘에서 얘 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고요. 얘 판별식이 1 마이너스 k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1이겠네요. 그렇죠? 전혀 어려울 거 없고요. 그다음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 차함수가. 그런데 얘가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y는 5x 플러스 7. 그림 완전 이상하게 그렸네. 그냥 보세요. 접해야 되죠. 그치? 이렇게 접해야 될 때 a와 b 값 좀 구해줘. 이 얘기니까. 자, 그러면은 얘와 얘의 차이 함수의 판별식도 0, 얘와 얘의 차이 함수의 판별식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해볼게요. 얘에서 얘 빼시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첫 번째 식 하나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 얘에서 얘 빼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차이 함수 두 번째 나왔죠. 그럼 첫 번째 차이 함수의 판별식도 0이어야 되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6이 0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차이 함수의 판별식도 0이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b 플러스 28은 0이어야 되죠. 그럼 식 두 개 얻었는데 문자 두 개니까 뭐 해야겠습니까? 연립해갖고 ab를 구해야 되는데 b를 없앨 수 있네요.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12a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는 0 해서 a가 얼마 나옵니까? 3 나오죠. 그치? a가 3 나오고요. 대입했을 때 b는 8 나올 겁니다. 그래서 ab 값은 얼마야? 하고 물어봤을 때 24네요. 그쵸? 됐죠? 네. 다음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요. 우상향하는 직선인데 얘와 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1이랍니다. 교점에 x좌표 줬으니까 차의 함수인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보다 마이너스 2랑 1이었다는 이야기네. 맞아요?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인데 얘가 3 마이너스 b네요. a는 얼마? 3이고요. b는 얼마? 5죠. 그래서 2b 마이너스 a라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예제 4번이요. 얘가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이 1이랍니다. 그쵸? 얘는 생긴 게 추계 방정식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꼭지점 x좌표는 1이었다는 이야기고 뒤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근데 그래프로 판단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 얘가 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과 중근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교점이 몇 개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였다는 이야기죠. y는 마이너스 1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점이 하나이려면? 맞지?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다는 이야기야? 1, 마이너스 1이었다는 이야기지. 해석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럼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니까 그냥 바로 내가 써먹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 x축과의 좌표의 합이니까 얘 x축과의 교점 좌표는 이거지. 이거의 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근인데 그거의 합 물어봤으니까 2차항의 개수는 1이고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얼마입니까? 2죠 그냥.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건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할 때 한번 볼게요. 봐봐. 내가 모든 x야. 그러니까 x의 범위 제한이 없어. 이때 최대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최소가 존재하지. 언제? 얘는 최대는 존재하지 않고 최소는 꼭지점이지. 그치? 맞아? 얘는요. 최대 존재해. 그치? 언제? 꼭지점이지. 최소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너한테 범위 제한이 있대. x가 모든 x값이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이딴 식으로 됐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가 만약에 알파고 베타야. 그럼 최소가 얼마야?
F 베타고 최소는 얼마야? 아 최대는 얼마야? F 알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알파 베타지, 그치? 어쨌든 최소는 F 알파고 최대는 F 베타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는 구간의 양끝값이 뭐야? 최대 최소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꼭지점을 포함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는 반드시 꼭지점이지. 최대는 누가 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말이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래. 얘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 x가 2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범위 제한을 이렇게 줬어. x가 야 마이너스 7부터 9던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7부터 9. 그럼 잘 봐. 마이너스 7부터 2까지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9만큼 떨어져 있지. 2부터 9까지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7만큼 떨어져 있지. 그럼 9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한 7만큼 갔을 거고 이렇게 7만큼 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11만큼 와야 되니까 아니 얼마였냐 아까? 9였냐? 9만큼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왼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어딘가 있겠네 이렇게, 그렇지? 빠르게 그려내야 돼. 알겠죠? 네. 얘도 뭐 마찬가지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울 거 전혀 없고요. 다음 페이지요. 문제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제 1, 2, 3 228번 할 건데 3번 별표요. 그리고 2번도 아까 계속 나왔던 그 문제 형태입니다. 자,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차함수에서는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의 대칭성인데 얘는요, 항상 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치? 항상 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서 함수값이 똑같은 두 개를 잡았을 때 얘를 F 알파라고 하고요. 알파 콤마 F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 콤마 F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F 알파랑 F 베타가 같았으면 얘랑 같은 y는 k라는 직선상 y는 뭐 알파라고 할까? 아니, 알파라고 하면 안 되겠다. y는 뭐 t라는 그런 직선상이 있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어땠어야 돼? 같았어야 되지.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평균낸 값이 뭐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k여야 되지, 그치?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맞지? 그 얘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대칭축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랑 함수값이 같은데 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라면서 가족권에서 맞아? 그럼 이렇게 지금 두 개 평균 낸 게 어때야 돼? 2지. 그럼 얘 대칭축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였다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자 봐봐 얘가 x는 2야. x는 2인 상태에서 지금 범위 제한 보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면 대충 뭐 이렇게 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최대값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얼마야? 꼭지점 y좌표가 10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가나 조건을 종합을 해보면 아 이거 꼭지점이 뭐였다? 2,10이었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치? 그래서 얘는 fx라는 놈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생긴 것까지 이해되지? 맞아?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마이너스 5일 때까지 거 안에 맨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5 대입해주면 이렇게 될 테니까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오케이? 네. 자, 예제 2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보시면요. 아까랑 문제가 유사한데 봐봐. 이거는 x에 대한 몇 차 함수입니까? x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지. 그럼 봐봐. 얘는 거 네가 전개해서 풀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y는 하고 전개해버려. 일단 볼게. 이거고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그냥 이거 내가 뭐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풀어주면 돼. 그런데 이걸 굳이 내가 이제 공통인 부분 치환해서 볼게. 그럼 t라고 할게요. t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인데 내가 t에 대한 2차 함수로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얘의 최대 최소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t의 범위를 알아야 되지. t가 뭐야? 2x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니까 정역이 작을 때가 최소일 거고 클 때가 최대였겠네, 그치? 이렇게 됐겠죠.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1 이상 7 이하 이렇게 됐겠죠.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t가 2일 때 1은 왼쪽으로 한 칸, 7은 오른쪽으로 아주 많이 이거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최소는 t가 2일 때고 최대는 이거일 때네.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얘가 2,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얘가 7, 얼마 나오냐면 24 나오네요. 그 두 개 더해주면 23 나옵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이요.
이제 3번 보시면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차함수요. 이 꼭점의 x자, 꼭지점과, 아니, 이차함수와 얘와의 교점 좌표가 0이고 4인 거 바로 체크할게. 오케이? 대칭축 얼마입니까? x는 2죠. 그지? 그럼 잘 봐. 야, 얘랑 얘는요. 얘가 직사각형이었어가지고 이만큼과 이만큼 대변의 길이가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얘는 한 직선상에 있겠지. y는 k라는 이런 직선상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어땠을 거다? 같았겠네. 맞아?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a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a지. 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a지. 여기까지 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둘레의 길이의 뭐 최대냐? 최소냐? 최대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 y좌표는 뭐가 된 거냐면 f2 플러스 a잖아. 그치? 요 꼭점에. 아니, 꼭점이래. 요 점에.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직사각형인데 가로는 얼마야? 길이가? 2a지. 가로는 2a잖아. 세로는 뭐야? 세로는 이거지. 예. 맞아? f2 플러스 a니까 대입해보면 이건데 얘가 이거네. 그 4 마이너스 a제곱이네 이거. 그치? 이거 그러면 자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2a고 세로가 4 마이너스 a제곱인 이런 상황 아니야? 맞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 곱하기 가로 세로 하나씩 더한 거잖아.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지. 그럼 얘가 이거 위로 볼록한데 이거지 지금. 그치? 그럼 a는 얼마야? 1일 때가 축이네 얘가. 얘가 1, 얼마니? 4? 아니 5? 이렇게 되네요. 그치? 최대가 5지. 근데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 하나 물어볼게. 얘가 지금 뭐야? 여기서 지금 직사각형을 이루려면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야? 최대값. 최대값이 존재해? 봐봐. 얘가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하지. 이렇게 된 거 가능하잖아. 이렇게. 직사각형. 점점 내려오다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딱 이 직선이 되는 순간은 안 되지. 이 윗변이 이 직선이 되는 순간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질 않잖아. 그래서 이 한 칸이 얼마인데 얘 지금 2지? 그럼 a는 어때야 돼? 2보다는 작아야 되네. 그치? 그다음 0보다는 컸어야겠지. 그치? 그 a의 범위는 이렇게 숨겨져 있던 거야. 이렇게 0과 2 사이라고. 맞지? 그래서 얘가 0과 2 사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 거고 이 상태에서 그럼 0과 2 사이면 얘가 이렇게 돼 있겠네요, 쌤. 그럼 최대가 5인 건 변함이 없네요, 이거지, 그치? 그럼 얘 최대가 5고 그럼 곱하기 2니까 둘레의 최대는 10이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너 서술형 쓰는데 이거 빼먹으면 한 3점 깎여요, 7점짜리라 그러면. 알겠어요? 2차 함수에서요. 이런 거 빼먹으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근의 범위다 그럼 첫 번째 뭐 K보다 크다 또는 작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조건이라고 하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다 뭐라 그랬습니까? 근해 분리 문제라고 그랬죠, 그치? 그래서 근해 분리 문제고요. 근해 분리 문제는 니네가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 뭐뭐 보면 된다고요? 기, 대, 판 보시면 되죠, 그치? 기준값, 대칭축, 판별식이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230페이지 그 박스 뭐야? 두근이 뭐보다 클 때 또는 작을 때 그 밑에 세 가지 보이지? 저거 봐. 기준값. 맨 마지막 게 기준이고 그 다음에 중간값 게 대칭축이고 첫 번째 게 판별식이네요. 그치? 이번에도 판별식, 대칭축, 기준값 다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3번 봐봐. 두근이 이제 P랑 Q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이건 뭐야? 대칭축이랑 판별식 다 보는데 그냥 기준값만 두 개 둘 다 봐주면 되지. 둘 다. FP랑 FQ가 둘 다 0보다 크면 된다고. 그거 하나 추가지.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사이근이지. 사이근은 뭐만 보면 된다고요? 기준값만 보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맨 아래 보시면 어딨냐면 위에 4번에서
FP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FP가 0보다 작으면, 기준값이 0보다 작으면 이차 함수 이 그래프는 항상 x축과 항상 두 점에서 만나지. 맞아? 왜 그러냐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인데 어느 지점에서 0보다 작대. 그럼 얘가 y는 0이라는 게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럼 반드시 뭐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맞아? 그래서 굳이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다고. 따라서 그 아래 보시면, 즉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니까 이때는 판별식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사이끈일 땐. 알겠어요?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에 예제 4, 5, 6. 자, 4번은 답이 마이너스 14고요. 해보시고 예제 5번 보겠습니다. 봐봐. 얘가 이차 함수의 두 근이, 근데 밑줄 하실래요? 그냥 두 근이에요.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없죠. 맞아요? 중근이어도 우리가 두 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상태이거나 이런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요. 기준값 봐야죠. 기준값은 0, 3 대입했을 때 둘 다 0보다 크니까 F0도 0보다 크고 F3도 0보다 크고 이래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대칭축 봅시다. 대칭축 보니까 2가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뭐 x의 값과 관계없이 그냥 항상 성립하니까 볼 필요 없네요. 모든 x잖아요. 일단. 그치? 맞아요? 그 다음 3번은요. 대칭축이 아니 대칭축이래.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4 플러스 m 마이너스 2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맞아? 그러면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 거 먼저 계산 좀 할게. 얘가 F0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네. 그래 정리하면 m이 2보다 작고 얘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두 개 공통범위 뭡니까?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잖아. 그치? 맞습니까? 이거 두 개 공통범위 얘죠. 얘는요. m이 얼마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그치? 얘와 얘 공통범위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도요. 봐봐.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2차 함수인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냐면 2가 있답니다. 2가 어딘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맞지? 그럼 이런 사이 끊을 때 뭐만 보면 된다고요? 기준값만 보면 되죠. 그치? 2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2k 플러스 2 플러스 3k가 음수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k가 어때야 됩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겠네요. 맞아요? 근해 물리 문제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이거 해놔야 돼요. 이거. 오케이? 네. 됐고요. 됐고요. 뒤에 똑같습니다. 뭐 차이 함수 여기 나오고 있는 거고 안 하겠습니다. 아스트라 꺼내봐요. 없는 사람? 아스트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니네가 봤던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있네요. 벌써 앞에서부터. 그쵸? 네. 자, 1번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얘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a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거고 그 얘기는 ax제곱 더하기 4ax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 뭐랑 같을 거다? 얘랑 같았다. 이 얘기죠. 그치? 그러면 a와 b와 c 값은 내가 모르겠지만 a는 a고요. b는 뭡니까? 4a. c는 뭐야? 4a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너한테 구해달라는 이게 지금 다 더해달라면서요? 다 더해달라는 게 9a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짓은 뭐다? 아, a만 구하면 되겠다 이거지. 그치? a만 구하면 되겠다 이건데 얘가 지금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래로 볼록하다고 할게 이렇게. 근데 x축과 두 점 p와 q에서 만난대. 내가 아마 니네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야, x축과 만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뭐라고 표현된다고요? 두 근의 차죠. 차. 두 근의 차잖아. 그치? 두 근의 차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4였다는 이야기잖아.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두 근의 차 공식이 a분의 루트 d잖아요. 그치? 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차 공식 쓸 때 그 루트 d 자리에 짝수 판별식 쓰는 친구들인데 그거 그러면 안 돼, 그거? 근해 공식에서 유도된 거라 그냥 루트 d 그대로 써야 되고.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루트 16a 제곱 마이너스 16a 제곱 플러스 4a잖아. 그치? 근데 이게 절대값 씌운 이 값이 얼마여야 돼 지금? 뭐 4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양변 제곱한 다음에 정리 좀 해주면 4a가 16a 제곱이고
따라서 A는 4분의 1 아니면 0이네. 맞아? 근데 A가 0일 수는 없잖아.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럼 A가 얼마? 4분의 1이네. 이건 얼마야? 4분의 5겠죠.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4분의 5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필수 2번 보겠습니다. 필수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5A가 5B의 2배랍니다. 내가 얘를 2A라고 놓고요. 얘를 2A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0을 기준으로 얘 축이 아니 요거 0이잖아. 0. 축은 아니지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A만큼 갔으니까 얘는 X축과의 교점의 한 좌표가 뭐야? A죠. X좌표 하나가. 또 나머지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2A 아니야? 이렇게? 그럼 봐봐. 얘 두 근이 A랑 마이너스 2A라는 이야기네? 이거지, 그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왔죠?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A인데 거기서 그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며. 두 근의 합이. A는 얼마? 2죠. 그지? 그러면은 요거 X좌표는 2,0이고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0이었겠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봐봐. 이거 있잖아. 새로운 근의 형태 아닙니까? fx는 0의 두 근이 a랑 마이너스 2a라고 하면 얘 두 근은 얼마게 이거지 지금. 맞아? 그러면 얘가 a가 2였으니까 2랑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2랑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근이었던 거지. 그러면 얘 근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를 얼마로 만족하는 값? 2 또는 마이너스 4를 만들어준 x값이 얘 근이었겠지. 그러면은 이거 5x 마이너스 k가 2이거나 마이너스 4여야 되네. 그럼 x는 5분의 k 플러스 2 아니면 5분의 k 마이너스 4여야 되네. 맞아? 그럼 얘 두 근이 5분의 k 플러스 2 그 다음에 5분의 k 마이너스 4 이거 두 개네.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5분의 2k 마이너스 2고 이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 3이라며 3. 맞아? 2k 마이너스 2가 얼마였던 거냐면 15고 따라서 k는 2분의 17 이거네.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뒤로 와서요. 3번, 4번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1, 2번이 조금 어려웠고요. 3번, 4번 쉬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얘가 X축과 접한다는 이야기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X축과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야? 교점이 하나라는 이야기죠. 맞지? 그러면은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0이라는 X축이니까 차의 함수의 실근이 하나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요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얘에서 0 빼봐야 얘니까 얘 판별식이 a-2k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b가 얼마야 됩니까? 0이어야 되잖아요.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뭐? 항등식이지. 맞지? 정리 좀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k 마이너스 4b는 0이어야 되고 k로 묶어주면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b는 0. 그래서 a는 얼마? 1. b는 얼마? 4분의 1이죠. 그래서 A랑 B의 뭐 4AB니까 얼마? 1이겠네요. 1. 그죠? 필수 4번 보겠습니다. 얘와 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대요.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하나는 우상향하는 직선입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랍니다.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 그러면 얘인지 모르겠어. 그치? 그럼 잘 봐. 이 교점의 x좌표는 얘 차의 함수인 이 방정식의 근이었겠지. 얘 근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자, 그런데 봐봐. P랑 Q가 뭐라고? 문제에서 유리수라며. 얘도 유리수니까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 그랬지. 그치?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겠어요? 1 플러스 루트 3이겠지. 그치? 그래서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가 왼쪽이 작은 놈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 플러스 루트 3이었던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2죠? 이거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3 마이너스 p랑 똑같고요.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고 얘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q 플러스 2랑 똑같네요. 그쵸? 그럼 p는 얼마냐면 1이고 q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그래서 p 빼기 q니까 얼마겠습니까?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필수 5번, 6번 할 건데 6번 어렵습니다. 별표요? 해보세요. 5번 왜 평행이동 왜 나와? 지워 5번. 아니
근데 아직 도영이도 저거 안 들어가잖아. 할 수는 있지. 할게 그냥. 봐봐,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겠대요.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대입해주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얘가 지금 x 곱하기 x 플러스 4잖아요. y는 x 곱하기 x 플러스 4죠.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y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잡겠네요.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익숙해지면 바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얘랑 뭐랑 접한다 그랬냐면 y는 mx라는 이 직선과 접한답니다.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얼마라고요? 0이랍니다. 맞지? 정리 좀 할게. 봐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고요. 빼줄게.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x 마이너스 4는 0. 이게 차함수잖아요. 얘에서 얘 뺐습니다. 그러면 얘 두 근이 뭔지 모르겠어. 알파랑 베타 이렇게 있지. 근데 두 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거 두 개 합이 얼마라고? 0이라면서. 그럼 m이 얼마야 된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2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 공식만 까먹지 않았으면. 필수 문제 6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축과 알파랑 베타에서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fx를 내가 바로 작성할 수 있네요.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겼겠죠. 최고창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gx와 알파랑 감마에서 만난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fx 마이너스 gx 차의 함수의 두 근이 뭐랑 뭐다? 알파랑 감마라는 이야기고요. 얘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인 거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지금 힌트가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고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1이고 그 다음에 g0이 4야 라고 준 거지 지금. 그치? 그랬을 때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나 fx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지. fx 구해야 되고 알파 베타 감마도 각각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죠. 맞지? 그런데 자, 여기서 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는 건 이만큼이 2고 이만큼이 1이라는 거잖아. 그치? 이 정도까지는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감마라는 거는 얼마만큼이야? 알파 플러스 3이지. 알파 플러스 3이잖아. 알파에다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감마가 알파 플러스 3이죠. 맞지?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봐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 이렇게 봅시다. 봐봐. 나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야? G0이 4라는 거 알고 있지. GX를 먼저 구해볼게. GX. 뭐 할 거냐면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얘에서 얘 빼면 되지. 그럼 좌변이 어떻게 해야 돼? GX죠. 우변은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었어.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얘에서 얘 뺄 때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버리면 얘 빼기 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남는 거 보일까?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인데 1이잖아 이거. 그럼 GX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X 마이너스 알파네 이거지, 그지? 맞아? 근데 G0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알파가 얼마였겠어요? 마이너스 4네. 맞아? 끝났지? 얘가 마이너스 4구나 이거지. 얘가 마이너스 4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겠다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fx는 1 곱하기 1 생략할게요. x 플러스 4 x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이건데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얼마?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 얼마입니까? 2번이죠. 그지? 됐습니까? 그럼 뒤로 와서요. 7번, 8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7번 보겠습니다. 요 이차함수랑 얘가 기울기가 6인 직선이 접한답니다. 그럼 두 개 접한다고 했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런 차의 함수의 실근이 하나라는 이야기고 얘가 중근을 가져야죠. 판별식인 9 플러스 3k가 0이어야 됩니다. k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은 요 직선이 y는 6x 마이너스 3이었구나 이거죠. 그치? 그런데 얘가 또 k가 있네. 야, 요 k 다른 k다. 그냥 이해해. 오케이? 근데 얘랑 또 뭐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이 이 두 개가 또 뭐 한다고요? 접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얘에서 얘 빼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6 플러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5네요. 는 0이고요. 얘가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0이어야 되죠. 그치? 접해야 되니까요. 6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2 0이어야 되네.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은 0이고 따라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k 값이니까 마이너스 4겠네요. 그죠? 네, 어렵지 않고요. 필수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x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한다는 이야기는 위로 볼록했다는 이야기죠. x의 범위 제한이 없는데. 그런데 그럼 꼭지점에서 최대값 가지고 있을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7이라 그랬으니까 꼭지점 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1,7이었다는 이야기죠.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a고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꼭지점 좌표가 7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fe가 마이너스 2니까 대입했을 때 이거죠.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7이네 이거지. 그게 전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네요. 그렇죠? 얘랑 이렇게 같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6이네요. 그래서 두 개 뭐 해달라고? 셋 다 뭐 해달라고요? 더 해달랍니다. 그 얼마? 3이죠. 그치? 오케이. 뒤로 가겠습니다. 9번, 10번 할 건데 9번 하나 별표. 자, 보겠습니다.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fx가 이렇게 이차함수고요. gx도 이렇게 이차함수입니다.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게끔 해달래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요.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얘의 최소값이 있었을 거냐. 최소값. fx의 최소값이 있었겠지. 왜? 얘 지금 이렇게 아르볼록하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 딱 접하던지 여기까지지. 맞아? 그럼 얘 fx의 최소값이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3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거지. 맞아?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얘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최대값이 15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gx의 최대값이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지금. 맞지? 자,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구해봅시다. 얘 최소값은 얼마일 거냐면 x가 얼마입니까? 2일 때네요. 그러면 8에 16이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최소값이 이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첫 번째. 다음 뒤에 거 얘는 최대값이 얼마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2b 플러스 5 2b 플러스 5가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2번. 그럼 a는 어때야 되냐면 a가 3a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b는 어때야 되냐면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그치? 그래서 두 개의 최대값은 5랑 마이너스 1 더한 4네요. 그치?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4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번. 필수 10번 보시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가조건 보니까 f1은 4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최대값이 6이고요. 다조건에서 플러스 12. 이 두 실근의 합이 10이랍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fx는 0에 실근의 곱종 구해줘 이 얘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최대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x의 범위 제한 없죠. 그럼 최대값이 존재하면 아래로 볼록했습니까? 위로 볼록했겠습니까? 위로 볼록했겠죠. 이렇게 위로 볼록한 상태였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인데 6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오지? 난 잘 봐. 야, 요거는 해석이 어떻게 해야 돼? 얘 두 근의 합이 10이래. 무슨 말이냐면 fx는 마이너스 12. 즉 얘는요.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12 두 직선의 교점의 차이 함수지. 그러니까 두 함수의 차이 함수지 얘가. 맞아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었을 텐데 얘랑 얘 합이 얼마란 이야기야? 10이란 이야기지. 두 근의 합이 10이었다는 이야기는. 얘 두 근이 이 두 교점의 x좌표랑 똑같잖아.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10이잖아. 평균 내봐. 얼마야? 5지? 맞아? 두 개 합이 10이니까 평균 내면 5 아니야. 그럼 대칭축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5란 이야기지 이렇게. 맞니?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꼭지점이 5,6이었다는 이야기네. 따라서 f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최고차항계수 뭔지 몰라. 근데 x-5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생겼겠네. f1은 4니까 대입했을 때 이걸 만족을 해야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구해달라는 게 뭔데? 두 실근의 곱이야? 아이고 뭐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y는 마이너스 8분의 1 x-5의 제곱 플러스 6이고 는 0의 근내 두 근의 곱 구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러면 8 곱해버려. 그럼 마이너스 x-5의 제곱 플러스 48은 0 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3은 0이네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23이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2번이네요. 2번.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수 10번은 요거 해석하는 게 니네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맞지? 요거 해석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대칭축 해석하는 거 논리 이해 갔으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고생들 하셨고 B' 그거 다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B'2랑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차함수 여기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동북이었나?